안녕하세요. 한동안 박사입니다. 이번에 팀워크의 부활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하는 일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 책을 프로젝트 팀 관점에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표지를 보면 20년 동안 아마존 HR 분야 1위라고 돼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20년 초장기 베스트셀러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만 200만 부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꽤 유명한 책인 것 같습니다. 부제는 실리콘밸리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가 알려주는 팀이 빠지기 쉬운 5가지 함정이고요. 2021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원서 제목은 The Five Dysfunctions of a Team입니다. Dysfunction은 사전적 의미로 기능 장애 그리고 사회적 역기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체 기관이나 시스템에 비정상적이거나 손상된 기능뿐만 아니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또는 심리적 문제를 의미합니다.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기능 장애는 사회 구조나 관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갈등이나 고통을 초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책은 2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 1은 팀워크의 비밀이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고요. 소설 형태로 디시전 테크라는 회사를 배경으로 팀워크의 분열과 회복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형태이기 때문에 읽기 편합니다. 파트 2는 팀워크 부활의 법칙이라는 타이틀입니다. 파트 1에서 다뤘던 팀워크에 대한 내용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대략 4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팀이 빠지기 쉬운 5가지 함정과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 프로젝트에서 팀워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젝트는 개인 작업이 아니라 팀 작업이죠. 따라서 한 개인이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것보다 팀이 서로 협력하여 목표를 향해 나갔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팀의 결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팀 결속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팀 관리자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 책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한 방향으로 노를 젓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업종을 택하든 어떤 시장에 뛰어들든 모든 경쟁을 물리치고 최고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방향으로 노를 젓는다는 얘기는 팀워크가 좋다라는 얘기죠. 자, 책에는 또 분열된 팀을 결합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 남편은 분열된 팀은 마치 부러진 팔다리와 같다고 하더군요. 아시겠지만 처음 부러졌을 때보다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는 일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법이죠. 왜냐하면 그 고통을 아는 상태에서 해야 하니까요. 자, 강하게 비유했지만 그만큼 분열된 팀을 정상화하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책에 보면 팀워크가 깨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시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은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만 듣는다는 자세를 보일 때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한 배를 탄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예시가 있는데요. 정치란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할 때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회의에서 소수만 의견을 발표한다면 팀워크가 깨진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책의 부제가 실리콘밸리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가 알려주는 팀이 빠지기 쉬운 5가지 함정이었죠. 5가지 함정을 책에서는 5단계 형태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 결핍입니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도 신뢰가 깨지면 관계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팀도 마찬가지죠.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뢰 결핍은 팀원들이 동료의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생긴다. 진심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을 이야기할 수 없는 팀의 구성원들은 신뢰 기반을 쌓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동료가 나를 비판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려면 상호 신뢰가 있어야 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팀워크가 좋으려면 팀원들은 서로 신뢰해야 되겠죠. 자, 이 책에서는 그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까지 같이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리더가 위신이 떨어질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솔직하게 나오면 팀원들도 역시 위험을 감수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리더는 거짓 없이 진실하게 자신의 부족한 면을 내보여야 된다. 만약 팀원들의 감정을 조작하기 위해 연극을 한다면 팀의 신뢰를 잇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함정은 충돌의 두려움입니다. 신뢰 구축의 실패는 충돌의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신뢰 구축의 실패가 충돌의 두려움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죠. 신뢰가 없는 팀은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 거리낌 없이 비판을 하는 논쟁을 벌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솔직하지 못한 토론과 자기 방어적인 수사법에만 의존하게 된다. 번역서에는 충돌이라고 된 부분이 원서에는 컨플릭트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충돌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 갈등이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갈등이 두려워서 자기를 방어하는 얘기만 하고 상대의 생각에 비판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건전한 충돌을 위해서는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리더가 극복해야 할 심리적 갈등 중 하나는 팀원들의 피해를 막아야겠다는 지나친 욕구입니다. 이것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섣부르게 간섭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결국은 팀원들이 충돌을 견뎌낼 수 있는 기술을 스스로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충돌을 빚고 있을 때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지더라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가도록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충돌을 유도해낼 줄 아는 것도 리더가 지녀야 할 중요한 능력입니다. 생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꼭 필요한 경우인데도 충돌을 피한다면 리더는 팀이 두 번째 함정에 빠져 있도록 방치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함정은 헌신의 결핍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전한 충돌의 결핍은 헌신의 결핍을 가져온다. 개방적이면서도 치열한 충돌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다면 주어진 결정사항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매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회의 중에 동의한다는 의사는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지만 말이다. 여기서 헌신은 원서에 커미트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상의 의미로는 약속, 전념, 헌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두 번째 함정인 갈등의 결핍으로 인해 개방적이면서 치열한 토론을 못하고 그 결과로 나온 결정사항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업무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헌신하는 팀을 위한 리더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팀의 리더는 결국에는 잘못된 결정으로 판명될 것 같더라도 속을 끓여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팀 내에서 문제에 관한 논의를 끝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압박을 해야 합니다. 리더는 확실성이나 만장일치에 지나치게 높은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함정은 책임의 회피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을 다해 팀의 목표에 매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팀의 목표에 어긋나는 결과를 불러일으킨 동료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된다. 프로젝트 팀원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에 맞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만약 팀원이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프로젝트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특히 프로젝트 팀에서 더 중요한 항목입니다. 팀에게 책임을 심어주고 싶은 리더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먼저 팀원들이 자기 팀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이란 의견 일치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단 결과에 책임지는 문화를 팀 내에 구축했으면 그때부터는 리더는 팀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최후의 궁극적인 중재자로 나설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매우 드물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함정인데요. 결과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다섯 번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팀원들이 자신의 경력이나 대외 인지도 등 개인적 욕구를 공동 목표보다 우위에 놓을 때 결과에 대한 무관심이 발생을 합니다. 프로젝트는 결과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함정에 빠진 팀은 프로젝트가 목표한 결과를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는 실패하겠죠. 자, 이런 결과를 중요시하는 팀을 만들고 싶은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결과 말고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둔다고 느끼게 되면 팀원들은 결과를 중요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려고 할 것이므로 결과를 중요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팀의 리더는 주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목표 달성에 진정으로 기여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보상해 줘야 합니다. 자, 이 책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현재 내가 속한 팀이 갈등도 많고 분열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해결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팀의 리더로서 향후 팀워크를 유지해야 될 책임을 진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팀워크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는 비추합니다. 구체적인 팀빌딩 기법을 알고 싶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마시말로 챌린지,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 탈출 게임 같은 팀빌딩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자세한 내용을 책에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이 밑에 있는 사진은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 워크샵에서 나왔던 결과물인데요. 비전 설정 워크샵에서 했던 내용인데 이게 바로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를 활용한 방법이고 저희 회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lspinside.com에 들어오시면
이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팀워크에 대한 또 책을 하나 리뷰를 해봤고요. 프로젝트 관리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pminsider.com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